혹시 앞 시간에 했던 내용 중에 뭐 코멘트 하실 거나 질문 있으신가요? 음, 지난주에는 어느 분께서 이미 한번 한 내용인데 그걸 반복해서 약간 좀 지루했다라는 코멘트를 주셨는데 오늘 강의했던 내용은 좀 뭐 반복이 돼가지고 좀 지루한 면이 있었나요? 아니, 반복은 됐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상기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혹시 좀 설명이 너무 빨랐던 면은 없어요?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줘야 되는데 그냥 너무너무 넘어간다 이런 느낌은 혹시 없었나요? 그런 느낌까지는 이미 전에 한번 전체 제대로는 아니지만 이미 한번 이야기하신 거라서 네, 네. 그냥 더 잘 이해하기 더 쉬웠고 전 오히려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사실은 약간의 반복이 좀 있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이제 그 지난 시간까지 해가지고 어 이거는 새로 제가 만든 내용입니다. 음, 그러니까 말하자면 실제로 강의는 여기서 시작하는데 오늘 지금 하려고 하는데 어부터 시작하는데 이 앞부분을 왜 만들었느냐? 어, 이 종합시험을 쳐보니까 막상 이 충분히 메시지가 전달이 안 됐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점 정리를 한 번 더 하고 이게 요점 정리잖아요. 어, 주스 꼭 알아야 할 것들 이게 요점 정리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하고 다시 또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이제 원래의 강의로 지금 시작이 되는 거고, 원래 강의 내용은 좀 많이 줄인 거죠. 어, 어, 이 강의도 사실은 뭐냐면 2020년에 이제 주식시장 붐이 일어나면서 아마 EBS에서 이런 이제 강좌 시리즈를 만든 거죠. 이 강좌 시리즈 내용을 제목이 보니까 투자의 기초. 그래서 서울대 경영대 이관희 교수가 이제 12강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근데 그 중에 어떤 챕터들은 뭐 꼭 이야기 안 해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빼버리고 이제 강의를 좀 줄이고 원래 처음에 2010년대 강의할 때는 이 10여 개, 12개 챕터를 전부 다 강의를 했는데 제가 그 중에 그 중에서 또 중요하다는 건 뽑아가지고 강의를 하고 나머지는 지금 버리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반복을 좀 더 많이 집어넣은 상태예요. 근데 나중에 이번 학기 강의 다 끝나고 나서 이 반복이 너무 심하다 그러면 반복 내용을 약간 줄이고 여기 있는 내용 중에 좀 몇 개 더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아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 이미 우리가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꽤 지금 이 안에 있는 거죠. 이를테면 뭐 리스크와 수익률에 대해서도 사실 좀 이야기를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효율적 시장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한 것 같고 분산 투자는 좀 이야기를 안 했나? 그 다음에 뭐 가치주와 성장주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한 것 같고 그러니까 상당히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한 면이 있는데 그런데 여하튼 다시 그 이 반복해가지고 좀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다. 그러니까 지금 해야 될 강의 내용은 그 이관희 교수의 투자의 기초에 그 강의 내용에다가 제가 덧붙여가지고 예, 그 머티리얼을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챕터가 뭐냐면 투자의 기초라는 챕터입니다. 위험과 수익률이라는 챕터입니다. 어, 그 투자는 사실은 가치 투자입니다. 그래서 가치 투자가 뭐냐 하는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질문은 이겁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83,000원인 이유는 그러니까 참 오래된 강의다라는 생각이 들죠. 지금 삼성전자 주가가 83,000원이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네, 이때 2020년만 하더라도 삼성전자 주가가 83,000원이었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 왜 삼성전자 주가가 83,000원이냐면 그 정도 값어치가 있으니까 83,000원이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격은 아마 가치와 거의 비슷할 것이다. 다시 이야기하면 펀더멘탈하고 거의 비슷할 것이다라는 거고요. 가치는 어떻게 결정하느냐 하면 미래에 삼성전자의 현금 흐름이 있는데 그 현금 흐름들 얼마나 벌 것인가 하는 것들을 뭔가 현재 가치화 시킨 게 아마 삼성전자의 가치가 될 거고 그게 아마 대략 83,000원 언저리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는
삼성전자 가격이 주가가 83,000원이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이 방금 이야기했던 현재 가치라는 개념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일단 미래 가치라는 걸 한번 먼저 알아야겠다라는 겁니다. 100원을 10% 연이자율로 2년간 예금했을 때 원리합계는 어떻게 될까? 라는 겁니다. 뭐 우리 상식으로 대략 좀 알고 있는 건데 이런 거죠. 2년 동안 예금했으니까 원금은 줘야 될 거고 그 다음에 10% 연이자율이라고 했으니까 원금의 10% 그러니까 10원이 되죠. 10원은 줘야 되고 근데 2년 동안 예금했으니까 첫 해도 주고 두 번째 해도 주고 하니까 결국에는 100원에 1 플러스 0.1에 곱하기 2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현재 가치는 원금이 지금 현재 가치 PB이고 그 다음 미래 가치 FB 하는 건 미래 가치인데 미래 가치는 그렇게 해서 원리 합계가 결정되지 되지 않냐라는 게 뭐냐면 달리라고 이야기하는 개념입니다. 그 말고 또 이자 계산하는 방법이 복리라는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여기까지는 똑같네요. 그죠? 달리하고 똑같네요. 그죠? 근데 텀이 하나 더 붙어 있네요. 왜 텀이 하나 더 붙어 있냐면 요 1년째 이자가 지금 10원 준다 그랬는데 요 10원을 1년째 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한테. 언제 주냐면 2년에 돈 이제 받아갈 때 그때 주니까 사실은 요 10원을 지금 1년 후에 주는 게 아니고 1년 동안 더 묵혀두니까 1년 동안 더 묵혀두는 거에 대해서 또 이자를 줘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게 이제 네 번째 턴입니다. 그죠? 10원에 10%인 1원을 줘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요거 묶어보면 100 곱하기 1 플러스 0.1에 제곱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 가치는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현재 가치에다 1 플러스 이자율에 t 제곱 해가지고 미래 가치를 구해야겠다. 라는 거죠. 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달리는 얼마예요? 지금 얼마 받는 거예요? 120원 받는 거고 그 다음에 복리는 얼마 받는 거예요? 21. 121원 받는 거니까 그러면 1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네.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이게 엄청난 차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복리는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이런 거죠. 121원과 120원은 1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보통 흔히 복리가 눈덩이로 불어난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저는 이 예화가 뭐냐면 요겁니다. 옛날에 인도에 어느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어여쁜 딸이 있다는 거죠. 공주가 있었는데 이 공주가 납치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슬픔에 빠진 이 왕이 이제 전국에다가 방을 써붙인 거죠. 뭐냐면 우리 납치된 우리 공주를 구해오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네 원하는 거 뭐든지 해주겠다라고 해서 어느 기사가 가가지고 그 공주를 구해온 거죠. 구해오니까 왕이 이제 기뻐가지고 네가 뭘 원하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이놈의 기사가 하는 말이 뭐냐 하니까 방을 50개를 준비해 주십시오. 첫 번째 방에는 쌀을 한 톨 넣어주시고요. 두 번째 방에는 쌀을 2톨 넣어주시고요. 세 번째 방에는 쌀을 4톨 넣어주시고. 그러면 네 번째 방에는 쌀을 몇 톨 넣어야 돼요? 한 톨, 2톨, 4톨이니까 어떻게 돼요? 8. 8톨. 예. 그러니까 뭐냐면 2의 0제곱, 2의 1제곱, 2의 2제곱, 2의 3제곱 이렇게 넣어달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왕이 뭐 쌀 한 톨이야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죠? 근데 나중에 이제 집어넣다 보니까 50번째 방에 쌀을 몇 톨 집어넣으니까 약 한 6천만 가만 정도 넣어야지 되더라는 거죠. 그죠? 예. 이게 뭐냐면 2008년도 우리나라 쌀 생산량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 왕이 이제 집어넣다가 하는 말이 그냥 네가 나라를 그냥 다 달라는 이야기였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한 톨은 아주 미미하지만 그 끝은 엄청나게 크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예화로 이야기하는 게 이런 겁니다. 종이를 몇 번 접으면 달까지 갈 수 있다.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는 38만 킬로미터. 네, 엄청나게 멀죠. 엄청나게 먼데 종이 한 장의 이 두께가 0.2mm인데 0.2mm에 그 다음에
42번 접으면, 42번 접었다는 게 2의 40이 제곱이죠. 그러면 대략 38만 킬로가 나와요. 그러니까 종이를 42번만 접으면 달까지 갈 수 있다니까요. 예. 가령 이를테면, 종이를 43번 접으면, 그러면 지구에서 달까지 갔다가 다시 또 올 수 있는 거죠. 예. 어, 그러니까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이게 굉장히 대단한 게, 왜냐하면, 지금 뭐예요? 2의 0제곱, 1제곱, 2제곱, 3제곱, 4제곱, 5제곱, 6제곱,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2의 1제곱, 2제곱에서 42제곱, 이렇게 간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정확하게 앞에서 우리가 미래가치 구하는 공식이 현재가치 곱하기 1 플러스 R의 T제곱 했는데, 이게 뭐냐면, 지수함수인 거죠. 지수함수는 어떤 모양이냐 하면 기하급수적으로 이 양이 증가되는 거죠. 처음에는 작지만 나중에는 엄청나게 증가되는 거죠. 워렌 버핏의 재산이 한 93조 정도 된답니다. 93조 정도 되는데 그 중에 90%를 언제 읽었냐라고 해가지고 그걸 그 계산해 보니까 언제 읽었냐면 65세 이후에 읽었다. 65세에서 이미 워렌 버핏은 세계적인 부자가 돼 있었는데 사실은 그렇지만 거기에 이 복리 효과를 생각해 보니까, 이 90% 정도, 거의 대부분의 재산은 언제 65세 이후에 읽었더라. 지난 30년 사이에 읽은 거지, 그 이전에 30년 동안 읽은 게 아니더라. 이유는 뭐냐면 지수함수. 그래서 이 복리는 눈덩이처럼 불러요. 이 워렌 버핏의 전기를 어느 기자가 썼거든요. 근데 그 전기의 제목이 뭐냐, 스노우볼이에요, 스노우. 눈덩이에요, 눈덩이.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요 달리는 지금 뭐죠? 산술 급속으로 증가하는 거다. 복리는 뭐죠? 이자에 이자를 주는데, 그러니까 1원밖에 안 되니까 그게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자에 이자 이런 식으로 붙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게 엄청나게 커진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하여튼 기억하실 거는 요 공식이네. 그죠? 보통 은행 예금을 달리로 계산 안 해주니까 복리로 계산하니까 그냥 요 식만 기억하시면 돼요. 원금에다가 1 플러스 이자율에다가 T제곱 하면 원리합계를 구할 수 있다 하는 요 공식을 하나 기억을 하시고 계시면 되겠죠. 현재가치, 예, 그건 이제 present value, 그래서 PB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러면 이런 문제와 똑같은 거죠. 121원의 원리합계를 받는 연 10% 연이자율의 2년 정기예금의 현재가치, 내가 지금 만약 1년, 2년 후에 121원을 받는다면 현재 얼마의 돈을 집어넣으면 될까요? 라는 질문인데, 그럼 쉬운 거죠. 왜냐하면 우리 이미 이 공식을 알고 있으니까 요거를 왼쪽으로 이항을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뭐야? 현재가치는 미래가치를 1 플러스 R의 T제곱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죠? 예. 음. 궁극적으로는 요 공식을 하나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네요. 그죠? 요 공식. 아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가치는 미래 현금흐름 현재 가치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1년 후에도 현금 흐름이 생기고, 2년 후에도 현금 흐름이 생기고, 3년 후에도 현금 흐름이 생기고, 4년 후에도 현금 흐름이 생기니까, 그거를 1 플러스 R의 T제곱으로 나눠줘서, 그걸 다 대주면, 그러면 삼성전자의 가치를 계산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걸 뭐라 그러냐 하면, 현금 흐름 할인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디스카운트 캐시플로우 메소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현금 흐름 할인법의 그 간단한 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매년 1,000만 원 정도의 임대세가 나와요. 어떤 빌딩이 있는데, 그죠? 그러면 그 빌딩의 가치가 얼마인지를 뭔가 감정평가사는 계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감정평가사가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렇게 계산한다. 어떻게 계산하냐면 요구 수익률이 연 5%다라고 하면 지금 0.1억, 0.1억 해서 무한정으로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1 플러스 요구 수익률이 0.05니까 0.05에 1제곱, 2제곱, 3제곱, 4제곱 이렇게 쫙 해서 무한대로 있겠죠. 그냥 무한등비급수죠. 우리 고등학교 수학에서 배운 무한등비급수인데, 무한등비급수는 어떻게 되냐면 요 0.1을 요 0.0으로 나눠주면 되거든요. 그죠? 그렇게 해서 0.1을 0.0으로 나누면
값을 계산해 보면 2억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월 매년 1,000만 원 임대세가 나오는 빌딩의 가치는 그냥 0.05로 나눠줘가지고 그 값을 계산해 주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구 수익률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자본 환원율 이렇게 캡레이트라고. 그래서 보통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캡레이트를 보통 5% 정도 잡아가지고 하는 거죠. 5% 잡았다는 게 뭐예요? 1 나누기 0.05면 1 나누기 0.05니까 그게 뭐예요? 곱하기 20하고 똑같죠? 맞잖아요. 1 나누기 0.05니까 곱하기 20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0.1 연임대 수익에다가 20 곱해가지고 그거의 가치라고 보통 생각한다는 거죠. 그냥 20배 하는 거. 그게 뭐 아주 심플한 현금 할인법입니다. 그죠? 예. 방금 이 나왔던 시기에 지금 그 가치를 2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거는 뭐냐면 0.1에다가 곱하기 20인 거잖아요. 그죠? 곱하기 20인 건데, 이게 정확하게 뭐냐 하면, 이 수익 가치 배수법이라는 거죠. 수익 가치 배수법 하는 게 뭐냐, 우리 퍼 배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기업의 적절한 퍼를 20이라고 친 거죠. 지금, 방금. 그리고 그 매년 나오는 주당 순이익, EPS라는 게 earning per share, 그래서 주당 순이익인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임대료겠지만, 그죠? 여기서는 주당 순이익이 되겠죠. 주당 순이익에다 곱하기 20배 해가지고, 주당 순이익이 지금 0.1억인데, 거기다 20배 해가지고 2억이 나왔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계산한 방법이 수익가치 배수법 계산하는 것과,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주가가 지금, 삼성전자의, 그, EPS가 8,000원이고, 그 다음 뭐죠? 만약 적절한 퍼가 20이라고 친다면, 그럼 뭐예요? 8,000원 곱하기 20 해가지고 뭐죠? 16,000원. 이 삼성전자 주가다라고 가치를 평가하시면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제가. 예. 너무 심플한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계산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매년 현금 흐름을 추정해가지고, 요 금액, 요 금액, 요 금액 놔둬놓고 적절한 할인율을 집어넣어가지고 할인해가지고 뭔가 가치를 구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는 어떻게 계산했냐 하면 그냥 EPS 하나 추정하고 현재 EPS 추정하고 거기다 곱하기 20 해가지고 적정 퍼가 만약 20이라면 20 해가지고 그냥 가치를 구하니까 굉장히 심플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실제로 애널리스트가 어느 방법을 더 많이 쓰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할인해가지고 디스카운트 캐시플로우로 별로 안 쓰고 뭘 쓴다는 거예요. 수익가치 배수법을 훨씬 더 많이 쓰고 있잖아요. 어, 미국의 ABC TV의 리얼리티 쇼 중에 샤크 탱크라는 쇼가 있어요. 아마 들어보신 분들 별로 없을 건데, 어, 이 사람들이 뭐, 이 사람은 그 벤처 캐피탈리스트고, 이 사람은 미국의, 뭡니까, 저, 농구팀 구단주도 하고, 그 다음에 스타트업 해가지고 아주 돈 많이 번 부자고, 이 양반은, 뭐더라. 이 양반은 아마 적을 거예요. 홈 쇼핑 채널의 소유주일 거고, 이런 사람들이 나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이 신생기업들, 돈 지금 조달하고 싶은 신생기업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사업이 이런 사업이라고 이제 피치를 해요. 피치를 하면서 뭐라 그러냐 하면, 당신이, 어, 10억을 투자하면 우리 회사의 지분의 10%를 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먼저 나온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를 하면 이 사람들이 그걸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뭐, 너무 너가 지금 비싸게 하는 것 같으니까, 그러면, 내가 10억 줄 테니까, 그러면 20%를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몇 개월 지나고 나서 이 회사가 얼마나 잘 됐는지를 보여주고 하는 쇼인데 그 쇼가 잘 돼가지고 지금 시즌 10일까지 갔네. 예. 근데 그때 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으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런 식으로 계산 안 해. 이런 식으로 계산 안 하고 그냥 지금 현재 수익이 얼마인데 그리고 앞으로 수익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으니까 너는 펄을 한 20배를 받는 게 좋을 것 같아. 아니면 50배를 받는 게 좋을 것 같아. 아니면 10배를 받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해서 너희 회사의 기업 가치는 이만큼이고
100억짜리니까 10% 지분이면 10억 정도 주면 적절해. 그러니까 내가 10억 주겠어. 라고 그 순간순간에 막 계산하면서 막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죠?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벤처 캐피탈리스트들도 뭐로 계산한다는 거야. 이걸로 계산한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이 회사의 성장성하고 이 단기 순이익이 얼마나 성장하는가 성장성하고 생각해가지고 이 회사의 적절한 펀은 이 정도가 적절해 라는 것을 정하면 된다는 거죠. 그, 어, 어떤 애널리스트처럼 말이죠. 미래의 현금흐름 다 추적하고, 그걸 적정한 할인율을 디스카운트하고, 이런 일들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머릿속에 뭐가 있냐면, 이 회사는 대략 어느 정도 성장하니까, 퍼가 몇 배가 적절해 하는 게 머릿속에 있고, 그래서 이 회사의 가치는 얼마다 하는 게, 그냥 이야기하는 순간 탁 나와버리고, 나오면 그것 가지고 내가 몇 프로의 지분을 얼마에 사면 적절한 가격이다라는 것을 금방 알아채는 그런 리얼리티 쇼입니다. 그래서 한번, 어, 이, 어, 쇼 전부 시리즈를 보시기는 힘들 거고, 그죠? 근데 그 유튜브에 보면 여기에 일부 에피소드들이 이렇게 유튜브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면 상당히 재밌는 거예요. 미국은 참 괜찮은 나라 같아요. 아예 TV 리얼리티 쇼에서 이 스타트업들 이 파이낸싱 해주는 걸 다 해주고 있잖아요.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삼성주가 83,000원인 이유는 뭐냐 하면, 삼성전자 가치가 대략 83,000원 정도 되니까, 그거는 뭐냐 하면, 미래현금의 현재 가치로 아마 개선되지 않은 거죠. 예. 근데, 우리가 만약 가치를 계산해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예. 어떤 때는 저평가되어 있다면, 그러면 언제 이게 저평가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언제 이게 다시 이 가치하고 똑같아지는 제대로 된 평가로 갈 것이며, 그러면 왜 갈 것이냐,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봐야겠죠. 그죠? 마찬가지로 과대평가된 주식도 있죠. 그죠? 예. 그러면 언제 요게 다시 제 가치로 갈 것이냐, 왜 제 가치로 갈 거냐, 왜 고평가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질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 효율적 시장 가설이라는 것을 뭐 얼핏 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어, 만약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그러면 매우 빠르게 다시 가격이 가치로 되돌아간다. 라는 게 효율적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되돌아가는 게, 다시 또 이렇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고, 이런 상태에서 이 가격이 떨어진다면 떨어져가지고,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가도록 그러니까 빠르게 적절하게 가격이 가치하고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 거 이런 게 효율적 시장 이런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죠. 만약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이때는 뭐 어떤 기회예요. 살 수 있는 기회죠, 그죠? 예,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잖아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에 누군가 샀어요. 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격이 올라가겠죠. 올라가죠. 예. 매수세가 강해지는데 언제까지 계속 강하냐면 가격이 가치하고 똑같아질 때까지 강해지지 않겠냐.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얼마나 빠르게 가느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왜냐면 이 가치 투자가 그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3년을 기다려도 제 가격으로 되돌아가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어느 가치 투자자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3년을 기다려도 뭔가 이 저평가, 자기는 저평가 돼도 생각했는데 근데 이게 가격이 제대로 안 가면 내가 그냥 가치 평가를 잘못했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 끝내버린다고 포지션을 그냥 끊어버린다, 포기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치 투자자는 대략 몇 년 정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 제 가격 되돌아가는데 한 3년 정도 걸린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또 반대편에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 굉장히 고빈도의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보통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 하면 그거는 매매 보유 기간을 몇 초 정도 갖고 있냐면 1000분의 1초 정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아주 짧은 순간에 가격이 가치로 제대로 되돌아간다고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더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분의 1초이면 뭔가 가격이 잘못된 게 있어가지고 그 조정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여지가 있고 3분의 1초보다 더 짧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은 돈을 못 번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 말은 달리 이야기하면 뭐 대략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한 1분 정도 기간 동안에 아니면 6개월 정도 기간에서는 이 가격은 거의 그냥 이 무작위로 행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측이 불가능하다. 한 3년 정도는 예측이 가능하고 또 아주 이, 저, 이 고빈도에서는 뭔가 가격이 가치로 빠른 속도로 되돌아가는 그런 면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오히려 1분에 6개월이면 가격이 올라가는 건지 떨어지는 건지 이게 왜 올라가는지 왜 떨어지는지 잘 모를 정도로 가격이 그냥 무작위로 움직이는 것 같다라는 게 지금까지 알려진 사실입니다. 혈액적 시장에 대해서는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죠. 어떤 이야기 들었냐 하면, 여의도 밝은 대로변에서 5만 원짜리 지폐를 줍는 일을 직업으로 삼아도 될까라고 질문을 한번 드렸고, 그 다음에 여의도의 어두컴컴한 골목길에서 5만 원짜리 지폐를 줍는 일을 직업으로 삼아도 될까라는 질문을 드렸고, 그래서 답은 뭐가 답이에요? 어느 게 직업으로 삼으면 안 굶어 죽을까요? 이것도 둘 중 하나 선택해야 되는 건가요? 아, 그렇죠. 예. 어. 아, 요새 현금을 안 들고 다니는데. 아니. 지금, 그러니까 뭐냐면 질문이 이거잖아요. 여의도 대로변에 5만 원 지폐가 떨어져 있어가지고 내가 돈을 주울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많아. 그 다음에 여의도에 어두컴컴한 골목길에 5만 원 지폐 떨어가지고 내가 돈을 주울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많을까는데 어느 쪽이 기회가 더 많을까요? 밝은 대로라고 생각합니다. 어? 밝은 대로라고 생각합니다. 기회가 더 많다고요? 아, 네, 밝은 곳이 기회가, 어두워서 지폐가 떨어져 있는 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겁니까? 그것보다는 밝은 대로변 쪽으로 좀 많이 유동인구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러면 지폐를 거기에서 누군가 주었을 거 아니에요? 음, 그거는, 네, 그러면, 그러니까 여의도 대로변에 5만 원 지폐가 떨어지는 일은 별로 없겠죠. 왜냐하면 어느 누군가 벌써 주웠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음, 어두컴컴한 골목길에는 사람들 어두우니까 또 골목길이니까 별로 다니지도 않으니까 5만 원짜리 지폐가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안 가니까 5만 원짜리가 떨어질 확률도 적지 않을까요? 뭐 그래 얘기하면 그것도 맞는 말이 되는 것 같긴 하네. 근데 그거보다는 5만 원짜리 지폐가 떨어져 있는 상태를 얼마나 오래 유지할까라고 질문한다. 음, 그러면 어두운 게 좀 더 있을 것 같죠, 그죠? 예. 네. 네. 이게 뭐냐면 정확히 혈주시장의 그 개념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왜 이, 저, 이, 과대평가되거나 아니면 과소평가되는 일들이 벌어지느냐 하면 과대평가되거나 과소평가된 이 상태가 뭐 어떤 거냐면 5만 원대가 떨어져 있는 상태. 그죠? 근데, 그 5만 원짜리가 떨어져 있으면 누군가가 어떻게 해요? 돈을 주겠죠. 본 사람이 줄 거 아닙니까? 그럼 뭐예요? 다시 제 가치로 되돌아가는 상태. 그죠? 근데, 어, 여의도 대로변에서는 누군가가 빨리 뭔가 이 과대평가되어 있다는 이 사실로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짓을 하겠죠. 그 짓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매매의 결과 가격이 가치로 되돌아갈 거 아니냐. 그죠? 예. 그러니까, 어, 이, 아마, 이, 아까 얼마나 빨리 적정하게 가격이 그 뭔가 가치로 되돌아가냐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거는 상황에 따라 다른 거죠. 어떤 종목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니까, 그러니까 빠른 속도로 그 제 가치로 찾아갈 거고, 어떤 종목은 뭐예요? 어, 이, 저, 어떤 사람들이 그것과 돈 벌려고 하는 매매를 별로 하지 않는 관심이 없는 종목이 있으니까, 그런 종목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5만 원짜리 지표가 떨어져 있어서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좀 더 있을 거고, 대신에 뭐예요? 빨리 되돌아가지는 않는 면이 있을 거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이 사람이 이야기했던 3년을 기다려도 제대로 안 돌아가는 경우도 자기는 많이 본 것 같은데, 나의 가치 평가는 맞는 것 같은데, 근데도 안 돌아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사람이 투자하는 가치 투자 종목은 뭐 어떤 종목이에요?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소외 종목이라서 그래서 뭐냐면 가치로 되돌아가지 않는 일도 꽤 많이 벌어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아니 그래서 뭐 제 주장은 이런 겁니다. 뭐 어떤 거냐면 대형 우량주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기관 투자자들도 대형 우량주에만 투자하잖아요. 애널리스트도 대형 우량주만 그 분석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종목은 관심이 많으니까 예의도 대로변 아니냐. 맑은 대로변. 그러니 거기서 5만 원짜리 지수가 떨어지는 기회가 얼마나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서는 우리 돈 못 번다는 거예요. 그런 종목에 투자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뭐예요? 여의도 이 어두컴한 뒷골목 그러니까 소형 그 사람들이 별로 관심 없어하는 소외주에 내가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내가 가치 평가를 해보니 이게 저평가되어 있는 것 같아 라고 해서 그 종목을 사고 그 종목을 소외돼 가지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묵묵히 기다려서 계속 있다가 어느 순간인가 그 종목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걔 주가가 올라가면 그때는 내가 팔아야 돼. 인 거죠. 그러니까 그게 보통 사람들이 투자하고 있는 거와 반대죠. 사람들은 뭐냐면 사람들이 관심 있는 종목을 사가지고 근데 관심 있는 종목은 이미 주가가 올라가서 고평가돼 있을 가능성이 좀 높잖아요. 그런 종목을 샀더니 관심이 이제 싹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주가 다시 원위치 하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사람들이 전부 다 관심 안 갖고 있지만 내가 보건대는 이 종목이 좋은 것 같아. 여의도 뒷골목의 어떤 종목을 사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과제는 이런 것 같아요. 뭐 어떤 거냐 하면 일단 애널리스트 레포트를 열심히 보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널리스트가 어떤 식으로 주식을 분석을 하고 사업을 분석하고 기업을 분석하는가 하는 것을 공부를 하는 거죠. 공부를 하고 나서 애널리스트들이 분석하고 있지 않는 종목을 제가 그 정도로 분석을 하는 거죠. 한 사람들은 분석 못해요. 그 정도로 분석을 해가지고 아 이게 저평가되어 있다는 걸 사실을 안다면 그 종목은 언젠가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주가가 올라가서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그럴 때 비로소 종목 선택 능력이 있는 거 아니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어느 분은 수업 시간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나는 IT 기업에 근무하고 있으니까 IT 기업에 대해서 내가 잘 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IT 산업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하는데 대신에 뭐예요? X 같은 기업을 가치 평가하는 걸 아직 잘 모르니까 그것만 좀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IT 기업에 포커스해서 뭔가 투자하시면 그러면 여의도 뒷골목에 어느 종목을 찍는 게 되잖아. 다른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 걸 내가 알고 있으니까. 그죠? 네. 그런 생각이 좀 든다라는 거죠. 상수가가 83,000인 이유는 결국에는 삼성전자 가치가 83,000이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라는 거죠. 가치는 미래 현금으로 현재 가치이고 효율적 시장이고 그러니까 그 결국에는 대부분의 경우는 가격하고 가치는 거의 비슷할 건데 그렇지만 어떤 순간에는 희한하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저평가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결국에 우리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얘의 가치가 대략 얼마 정도 되는지를 추산할 줄 알아야 되는 거고 그 추산하는 방법은 이미 말씀드린 거죠. 계속 이렇게 보다 보면 이 회사는 퍼가 20이 적절할 것 같아. 아니면 30이 적절할 것 같아. 아니면 10이 적절할 것 같아. 라는 것을 그 정할 수 있는 마치 이 사람들처럼 그 뷰가 생기면 그러면 밸류에이션 해가지고 저평가돼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 종목을 사야겠다. 그러니까 가치 평가를 안 하고 투자를 한다면 그거는 투자가 아니고 투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디에 더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관심이 있다. 얘의 가치가 얼마인지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 가격이 얼마이고 과거의 가격이 얼마였는데 얼마 올랐다에 관심이 있는데 그거는 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비유하기를 뭐라고 비유했냐면 이렇게 비유를 했죠. 이 저녁에 산책을 가보면 이 강아지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집주인을 주변으로 해가지고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한다는 거지. 맞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보통 보면. 그죠? 예. 앞으로 앞서 나갔다가 또 뒤쳐졌다가 그렇지만 언젠가는 어디로 와요? 주인 옆으로 오는 거죠. 그죠? 그럼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건 누구예요? 주인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로 관심을 가져야지. 왜 강아지가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거에 관심을 가지느냐? 그게 워렌 버핏이 한 이야기입니다. 워렌 버핏 바이블이라는 책이 있다 그랬는데 그 책에 보면 그 어떻게든 해보시죠라는 챕터가 있는데 그 챕터에서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이야기. 이 사람이 자기가 부동산 투자를 했는데 부동산 투자를 이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게 성공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부동산에서 나오는 수익만 생각했지 매일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 실제로 부동산은 매일매일의 가격 변동을 알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부동산은 어, 그 어느 한 부동산하고 그 옆에 있는 부동산이 같은 부동산이 전혀 아니고 완전히 다른 물건들이고 그다음 뭐예요? 요게 뭐 10년마다 한 번씩 매매가 될랑가 말랑가 이렇다. 그러니까 사실은 가격을 알 수가 없는 그죠? 예. 그래서 자기는 뭐냐면 그냥 부동산에서 나오는 수익이 얼마가 나올까, 임대료가 얼마 나올까, 요것만 고민했지. 사실은 가격 변동에 대해서는 생각도 안 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투자에 성공했다. 이 부동산 투자에 성공했다. 라고 이야기하고 주식 투자도 매한가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주식은 실시간으로 가격이 나오고 있는데 이 가격은 전혀 가치일 수도 있지만 가치하고 벗어날 수도 있는데 왜 가격에 그렇게 신경 쓰냐. 그래서 자기는 그 농장 투자도 마찬가지고 뉴욕에 상가 투자도 했는데 그것도 가격을 한 번도 보지도 않았다. 오로지 자기 생각인 거는 그냥 거기서 얼마나 임대 수익이 많이 나올까. 농장 같으면 수확이 얼마 돼가지고 얼마나 많은 것을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 그것만 생각했지. 그래서 괜찮은 투자인 것 같아서 투자했고 나중에 보니까 가치는 올라가 있고 가격은 올라가 있고 뭐 이렇게 됐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치만 신경 쓰지라는 주인만 개 주인만 신경 쓰면 되는 거지 개한테 신경 쓸 필요는 없다. 자 위험과 수익률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종목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 수익률이 50%입니다. 100원이 150원이 되는 수익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주식은 100원이 그 200원이 되는 주식 수익률이 100%죠. 어느 거 선택하시겠습니까? 지금 제가 쉬운 이야기를 했는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는 50원 벌고요. 하나는 100원 벌 수 있어요. 어느 거 선택하실래요? 100원이요. 100원이요. 예. 100원 선택하시죠. 그죠? 예. 네. 수익률은 어떻게 계산했어요? 어떻게 계산했냐면, 150원 빼기 100원 하면 50원. 네. 그죠? 나누기 뭐예요? 100원 해가지고 수익률 50%, 100%에 나왔죠. 그러니까 뭐냐면, 만약 이렇게 돼 있으면 높은 수익률을 원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음. 그죠? 근데 이거는 현실은 아니다라는 거죠. 현실은 이런 걸 거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어느 한 종목은 100원이 150원이 되는데 그 확률은 100%예요. 확실하게 그냥 50원 버는 어떤 주식이 하나 있고요. 주식기는 뭐냐면 100원이 0원이 될 수도 있고 100원이 5,100원이 될 수도 있고 근데 100원이 0이 되는 확률이 99%예요. 99%는 이게 수익 조각이 돼. 그죠? 그 다음에 확률 2%로 해서 5,100원이 되기도 해. 그죠? 그러면 기대 가치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0원 곱하기 99% 더하기 5,100원 곱하기 1%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죠? 그렇게 계산해 보니까 그 수익률이 요게 수익률이 얼마예요? 50%라 그랬죠. 요것도 수익률이 50%예요. 오케이? 예. 어느 거 투자할래요? 확실한 50%에 투자하실래요? 아니면 불확실한 50%에 투자하실래요? 확실한 50%. 왜요? 도시. 왜 확실히, 그렇게 판단하셨어요? 이현아님, 확실히, 왜, 확, 왜, 왜 그 A라고 선택하셨어요? 확실하니까요. 그러니까 B에서 뭐가 내가 이거 B에는 투자하지 않겠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뭐예요? 우선 확률 거의 99%가 거의 대부분의 확률로 뭐예요? T 조각이 영원히. 된다는 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알 수 있는 거 뭐냐? 사람들은 뭐예요? 만약 두 개가 동일한
기대값을 준다면, 그러면 확실한 것을 불확실한 것보다 더 좋아한다. 이런 거죠. 그쵸. 그죠? 네, 오케이. 혹시 이 페이오프하고 이 확률이, 어, 이거 비슷한 그런 상품 혹시 없어요? 거의 대부분의 확률로는 이게 휴지 조각이 돼요. 근데 아주 희박한 확률로, 뭐냐면 이게 대박이 나요. 그런 우리가 투자하는 상품 같은 거 없어요? 국물. 음, 로또 복권. 로또 복권은 얼마예요? 가격이. 1,000 원이요. 천 원이에요. 천 원이고요. 그 다음에 거의 대부분의 확률로는 뭐예요? 0이요. 꽝이잖아, 꽝. 네. 꽝이죠, 그죠? 근데 아주 희박한 확률로 얼마가 되는 거예요? 10억. 몇십억을, 뭐 10억, 20억을 버는 거잖아요. 그 대박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5,100원에 대박이 나는 거죠. 근데 그 음. 기대값을 구하면 얼마일까요? 아주 희박한 확률 곱하기 0원, 대부분의 확률 곱하기 0원 더하기 아주 희박한 확률 곱하기 뭔가 10억을 하면 그 기대값이 얼마일 것 같아요? 기대값이 얼마냐면 500원이에요. 로또 복권이라는 상품 자체가 원래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1,000원 내잖아요. 그러면 그 반절을 딱 잘라가지고 반절은 다 모아가지고 어디에 써요? 좋은 일에 써요. 그리고 나머지 반절 있잖아요. 그걸 모아가지고 한 사람한테 몰아주기. 그게 로또 복권. 그러니까 로또 복권은 뭐냐면 기대값이 지금 이것도 아니라니까. 확실한 50%, 불확실한 50%가 아니고 뭐예요? 확실한 마이너스 50%잖아요. 아, 불확실한 마이너스 50%고 그 다음 뭐예요? 확실한 0%잖아. 만약 로또 복권에 안 사면 그럼 확실한 0원이고 그 다음에 불확실한 뭐예요? 마이너스 50%잖아요. 근데 사람들 어느 걸 이현아님은 로또 복권 사신 적 있어요, 없어요? 로또 복권 사본 적 있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아까 A 선택하신다며. 근데 로또 복권 사시잖아요. 그죠? 신생님 로또 복권 사신 적 있어요, 없어요? 네, 많이 샀죠. 그러니까요. 예. 유주머님도 자주 샀습니다. 샀죠,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사실은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연금까지도 했습니다. 어? 연금권도 했습니다. 어.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지만 사실은 뭐냐면 이 100원은 사실 별 문제 안 되죠. 1,000원도 별 문제가 안 돼요. 잃어버려도 되는 돈이고 근데 아주 희박한 확률이 하지만 대박이 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갑자기 아파트를 살 수 있는 돈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음. 그러니까 내가 로또 복권에 한번 해보겠다라는. 그리고 그 사실은 그 확률이 그냥 희박한데 확률이 어느 정도 희박하냐 하면 어, 빙하 시대부터 지금까지 매주 로또를 사면 그러면 한 번 당첨될 확률. 별로 못 느끼겠죠. 오케이. 그러면 벼락을 18번 받아서 살아날 확률. 자, 벼락을 맞을 확률이 있을까 없을까요? 우리 일생 동안에. 없겠죠. 그죠? 근데 벼락을 맞으면 어떻게 돼요, 제가? 죽어요. 안 죽어요. 살아난 거야. 살아나가지고. 그럼 확률이 그냥 희망하겠죠? 그 사람이 다시 또 벼락을 맞는 거야. 그럼 몇 번 맞는다고? 16. 18번. 18번을 맞아가 살아남을 확률하고 똑같대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없어요, 확률이. 확률이 없는데 우리는 이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해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매주 누군가는 로또 복권에 당첨이 되죠. 그러니까. 이해가시죠, 제 말이? 예. 네. 그러니까 네. 오브젝티브, 객관적인 확률은 사실은 굉장히 희박한데 우리의 주관적 확률은 뭐냐 하면 뭐 어떤 거예요? 이거 누군가 당첨되잖아. 심지어는 이런 것도 하잖아요. 뭐 어떤 거냐면 어떤 로또 복권 판매하는 데를 가보면 1등이 이제까지 5번 나왔다며. 그러니까 여기서 로또 복권 추첨하면 그럼 당첨될 확률이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주관적 확률이거든요. 그냥 그래 만들어 놓은 거죠. 기본적으로 로또 복권. 사회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는 뭐냐? 금액이 작으니까. 그죠? 근데 이제 1등 당첨자는 로또 그 대리점에 가보면 한
한 사람이 로또 복권을 얼마씩 사요? 10만 원, 2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사잖아요. 음. 그죠? 그러니까 이거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또 다른 예가 뭐냐면 카지노죠. 네. 카지노도 역시 마찬가지로 로또 복권보다는 훨씬 나은데, 카지노는 그 성률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가령 이를테면, 어, 이제 내가 100원 투자하면 기대값이 98원이면 성률이 98%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야? 2% 정도는 카지노가 가져가도록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게임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엔 돈 다 털리고 나올 수밖에 없게 돼 있는 구조인 거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카지노 같은 경우에는 카지노에 중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규제들이 있다. 이를테면 서울 시내에서 한국 사람이 카지노에 갈 수는 없잖아요. 외국인은 갈 수 있는데 한국인은 못 가게 하잖아요. 한국인이 갈 수 있는 카지노는 어디에 있어요? 정선이요. 예, 정선에 있잖아요. 멀리 있잖아요. 음. 그죠? 자, 어느 거 선택하실래요? 어, A는 똑같네요. 그죠? 예. 근데 B는 어떻게 되냐면 아까와 비슷한데 확률은 똑같은데 지금 페이오프가 달라진 거예요. 요거는 5,100원이었고 요거는 15,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수익률로 계산해 보면 어떻게 되냐면 확실한 50%하고 불확실한 149%예요. 어느 걸 선택하실래요? A를 선택하실래요? B를 선택하실래요? 그 100원으로 놓고 보면은 B 할 것 같아요. B인데, 이현아님은 B를 선택하셨습니다. 신희택님은요? 저도 근데 B. 이게 그니까. 만약에 아, 100원이면 B인데 맞아요. 저도 진짜 100원이면 B인데, 이게 만약에 뭐, 1억이라면은 A일 것 같아요. 1억이라면 A일 것 같아요. 예, 네. 오케이. 네네네. 그 다음에 유진모님은 저도 마찬가지로 큰 금액이면 그런, 근데 1억 저는 이거를 하면서, 아, 내가 1,000원 있다 그러면은 한 800원 정도는 A에다 투자를 하고 200원 정도는 B에다 투자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보고 있었어요. 우리 지금 학생들이 너무 훌륭한 것 같아요. 오케이. 어, 그러면 제가 약간 더 페이오프를 좀 더 늘리겠습니다. 15,000원에 15만 원이요. 그러면 확실한 50%하고 불확실한 1,499%. 저는 확실한 신희택님은 50%예요. 아니, 네. 그러니까 신희택님은 지금 뭐냐면 요거 100원이면 내가 B 선택하겠는데 1억에 요게 1억이라면 A 선택하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만약 이래 되면 네네네. 1억을 투자하는데 확실한 50%하고 불확실한 1,499%하고 어느 거 선택하시겠어요? 양자택일이죠, 기준이. 응? 양자택일이죠. 예, 양효택이. 저는 그냥 확실한 50% 하겠습니다. 그래요. 오케이, 좋아요. 네. 그러면 요게 15만 원이 아니고 150만 원이에요. 오케이. 이것도 15억이라 합시다. 15억. 15억. 그래가지고, 어, 뭡니까. 10만 4,999%. 예. 저는 50%요. 정말? 예. 네. 여하튼 뭐냐면, 제가 적절하게 이거를 잘 조정을 하면, 그러면 주식주로 가시긴 가실 거예요. 가령 이를테면 요 확률을 좀 낮춰주고, 요걸 50% 하고, 요거 50% 하고, 이렇게 하면 또 생각이 달라지겠죠. 그렇겠죠? 지금 사실, 여기 아까 저 뭐냐 14만 5천 14만 9,999%라고 하더라도 주식 A를 선택하겠다고 생각하신 이유는 뭐냐 하면 확률이 99%이기 때문에 그랬잖아요. 근데 가령 이를테면 확률이 이게 50%고 이 확률이 50%라고 하면 조금 달라질 수 있잖아요. 왠지 분산 투자하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 네. 이 일로 넘어가는 불확실한 요 네. 높은 수익을 올리는 그놈으로 올라가는 면이 있을 거라는 요는 지금 이거죠. 네. 50. 이러면 확실하게 일로 간다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얘가 지금 100원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100원이 아니고 이게 1억이라고 하면 확실한 일로 간다는 음. 거죠. 근데 요 금액을 늘려주고 요 비율 확률을 좀 줄여주면 50, 50도 50으로 한다든지 하면 그럼 어느 포인트에서는 불확실한 아주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에 선택을 하게 돼 있다는 거죠. 아니, 만약 그러하지 않다면 어떤 경우에도 나는 확실한 50%를 선택한다라고 하신다면 그러면 주식선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주식선은 기본적으로 불확실한 게 있잖아요. 손해보는 면이 있잖아요. 물론 손해가 0은 아니죠. 손해가 가령 최대 손실할 수 있는 게 10원 정도 된다. 그러니까 100원이 90원 된다. 그 다음에 100원이 120원이 된다. 확률은 50%, 50%다. 이런 식으로 트레이어가 있다면 불확실한 뭔가를 선택하시겠죠. 그게 더 높은 수익을 올려주니까. 그죠? 예.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사람들은 위험 회피 성향이 있고 위험을 싫어하니까 그러니까 위험을 지는 대신에 뭔가 플러스 알파를 안 주면 위험한 선택을 하지 않을 것이다. 되는. 이게 이제 우리 앞에서 했던 이야기죠. 하이 리스크, 하이 리스크. 리스크가 크면 리턴을 높여줘야 된다. 그죠? 예. 근데 제가 또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 앞에 이미 한 겁니다. 하이 리턴, 하이 리스크다. 그러니까 오히려 요 격언보다는 요 그게 더 의미가 있는데 수익률이 높으면 그러면 뭔가 이게 로 리스크 일리가 없다. 뭔가 위험이 높은데 위험 높은 걸 이야기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서 뭐 이런 이야기 했죠. 어, 이 예금이 있는데 계좌 송금하면 나중에 30% 주겠다. 안 하잖아요. 왜냐면 이게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예. 그죠? 예. 계정이 만료되었으니까 뭐 카드 정보를 다시 입력해라. 이런 식의 이메일, 피싱 이메일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급등 종목 찍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여기에 하지 않죠. 그죠? 왜냐면 이게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죠? 근데 달리 이야기하면 왜 이런 문자를 저한테 보내겠어요? 어느 누군가는 이 급등 종목 찍어주겠다니까 돈을 보낸 사람이 있다는 거죠. 예. 어느 누군가는 이 30% 주겠다 하니까 계좌로 송금 뭐 얼마를 계좌 송금 다 하기 위해서 뭔가 연결시키는데 돈 좀 보내야 된다고 10달러 보내라 10달러 보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메일을 보내. 안 그러면 아무도 안 보낸다면 이 사람 바보잖아. 쓸데없는 노력을 기르고 뭐 그런 겁니다. 이것도 그 앞에서 아마 이야기를 했지 싶은데 이 사람이 나스닥 위원장인데 헤지 펀드를 만들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폰지 스킨이었다. 그러니까 뭐냐면 높은 수익률을 주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그게 뭐예요? 신규로 돈 들어오는 사람의 돈을 받아가지고 나가는 사람한테 돈을 높은 걸 주는데 거기에 뭐 세계적인 기관 투자자, 그다음에 유명인, NYU, 그다음에 우리나라 금융기관들도 물렸더라. 그러니까 하이 리턴이면 사실은 하이 리스크가 인발브 돼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자, 그런 이야기였고요. 오케이, 이건 어때요? 확률 100%로 100원에서 150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첫 번째 문제와 똑같은 문제인데요. 근데 A는 이 기업은 뭐 어떤 회사냐면 지대한 사회적 공헌 기부천사예요. 그리고 B 회사는 뭐 어떤 회사에 갑질하고 사회적 무리가 있어요. 그러면 이 회사의 주가는 100원이어야 될까요? 아니면 90원이어야 될까요? 80원이어야 될까요? 아니면 110원이 될까요? 주식 B는. 150번보다 높을 것 같아요. 죠? 네? 네. 어, 그, 이제,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뭐냐면, 뭔가 이 착한 기업이면 그 회사의 주가는 높아야 되고, 이 나쁜 기업이면 그 회사 주가는 낮아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또 어느 누군가가 연구를 한 거야. 연구를 했는데 뭐냐면 주류, 성인 서비스, 담배, 무기, 유전자 변형 같은 제약주, 그걸 신스탁 이렇게 제약주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 성과가 19%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흔히 요새 뭐 ESG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환경, 사회, 그다음에 지배구조가 좋은 기업에 투자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오히려 뭐냐면 이런 기업들이 훨씬 더 높은 성과를 냈다는. 피터 린치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거죠. 어, 자기가 생각에는 완벽한 주식은 이런 종목이다. 뭐 어떤 거냐 하면, 뭐,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어, 폐기물 마피아, 치밀하게 만드는 기업.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뭔가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실은 이 기업의 주가도 정확하게 100원이 돼야 되는데, 근데 사람들은 이 기업의 주가를 90원으로 디스카운트를 해버리니까 이 기업의 수익률이 높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주장하는 건 이런 겁니다. 수익률은 위험에 대한 보상이다라는 거죠. 근데 수익률은 뭐예요? 오직 위험에 대한 보상이다. 그러니까 위험은 지금 여기서는 뭐냐면 확률 100% 이렇게 나온 거지. 이 회사가 지대한 사회적 공헌을 하고 기부천사다 아니면 갑질이고 사회적 무리한다는 거는 무관하다. 예, 뭐 오늘 했던 이야기를 정리해 보면 이런 겁니다. 중요한 거는 가치다. 가격은 어차피 주인인 가치, 가격이라는 개는 뭐예요? 개 주인인 가치한테 따라가게 돼 있다. 그죠? 예. 시장이 많이 효율적이면 거의 비슷할 거고, 어떨 때는 저가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뭐 2년, 3년이 걸리든 이런 종목을 사놓으면 돈을 벌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우리가 가치 투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가치 투자가 아니고 그냥 그 투자다라고 이야기하면 되고요. 가치 투자는 뭐냐면 가치를 한번 평가해 봐야 돼요. 예. 위험이 높으면 높은 기술 수익률 보상해야 되는데 그거는 별로 중요한 이야기 아니었고 뭐예요. 수익률이 높으면 위험이 높은지 의심해 봐야 된다. 이게 오히려 중요한 이야기가 됐다. 그게 오늘 이야기했던 내용이 되겠네요. 시간이 지났네요. 우리가 끝내야 될 시간이 지났네요. 어, 한번 오늘 했던 내용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밴드에다가 올려주시면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안 받고 그냥 끝낼게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교수님.